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 52억 달러가 감소된 결과가 나왔네요. 그만큼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훅 떨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서 거주자 외화 예금 파이 자체가 그 가치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달러화 예금, 엔화 예금 각각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혹여 외화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해서 국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나라는 또 걱정도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지금 피부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렇게 외화 예금 자체 파이도 줄어드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원화가 설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 지수 오르죠. 또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이제 직격을 하게 되면서 두 달 연속 2%대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데, 이게 생활 물가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압박감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이제 달러가 오르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엄청난 상관이 있죠. 그리고 외화 예금 자체의 파이도 주니까 원화 가치가 훅 하고 떨어지면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이 달러 가치 대비 뭔가 상응할 수 있는 이 통화 가치가 존재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도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났죠. 2.1% 지금 용오름 하듯이 쭉쭉 올라서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이 그냥 주저앉았고,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상당히 반등하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국채 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물가 비상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좀 요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5월달, 8월달 두 달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2%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은의 존재 이유는 물가죠, 물가. 한국은행 로비 중앙에 딱 걸려있는 이 물가 안정, 이 부분이 한국은행의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지금 동결 수준에 있는 기준금리도 이후에 일본은행 총재가 말한 것처럼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유동성 자체의 어떤 힘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전년 대비 8.5% 정도 늘어서 3년 3개월 만에 최고를 찍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환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유동성이 이렇게 흘러 넘쳐도 원화 가치 자체가 달러 대비 뚝 떨어져 버리면 이거 통화 가치의 하락은 결국에 가서는 굉장한 경제 생태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 환율 잡기 위해서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지금 쏟아붓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은행도 지금 난리가 났죠. 가뜩이나 지금 여러모로 예금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1.5%까지 내려섰었습니다.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가는 어떤 이 금리 추이였는데, 이게 지금 죄다 은행에다가 돈을 파킹했다가는 그냥 쓰레기 되게 쉽겠다 생각해가지고 고객들이 다 그냥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은행이 아무리 증권사에 계열사가 있다 하더라도 시중은행, 5대 은행, 그래도 이 영업의 본고장은 영업점 아닙니까? 근데 영업점에 돈이 안 돌아.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운영면에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억지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대금리가 이만큼 벌어졌으면 지금 예금금리를 3%대로 높여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좁혀지고 있다. 자금 이탈 막으려고 지금 온갖 힘을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두 달 새 정기예금 잔액이 또 이런 영향으로 24조 원 늘었다고 하는데, 근데 워낙에 지금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뭉칫돈들이 많아서 요거 늘은 거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3.10% 정도 되는데 요거
한 3.5%까지 올릴 가능성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예금금리 부분도 좀 잘 지켜보시라. 우대금리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 노멀한 고객들이 금리를 적용받는 부분은 한 2.5%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광고성에 짙은 그런 어떤 금리 지표라서. 자,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달러가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유동성은 어마무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화가 밀어 올릴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좀 힘이 붙인다. 왜? 그만큼 자국 통화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밀어 올리는 또 수입 물가 지수가 전반적인 생활 물가 지수를 올리고 분양가는 뭐 옛날부터 뭐 어마무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1월 달에 1,700건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지금 가장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었다는 2024년 12월 3,000건에도 못 미치는 그런 거래량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거래 단가는 말할 것도 없이 거래량 대비 엄청나게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그냥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정책실장 이 워딩이 결국에 가서는 토제도 지금 임시방편으로 세워놓은 건데 이거 끝까지 우리가 밀어붙일 계산은 없다. 의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서 이게 토제 꼭 지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좀 부동산 시장이 돌아갈 수 있는 뭐 노원구, 뭐 금간구, 노도강 금간구는 어느 정도 좀 살려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 거래량 18% 떨어지니까 거래액 23%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베일에 딱 가려져 가지고 거래량 떨어진 것만 보도하고 있지 거래액이 23%까지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온기가 돌지 않는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18.1% 지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라서 주거용 부동산이 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거래 활동이 아주 극히 제한되고 거래량 줄으니까 당연히 거래가도 23% 줄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 확실히 줄고 있는데 거래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본적으로 돌지 않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절벽에 선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집주인들은 오히려 그냥 배짱 부리고 있죠. 호가세로 끝까지 버텨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집값을 딱 받아쳐서 뭐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각만큼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 전반적인 어떤 지형도 변화가 확실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뭔가 코스피가 살짝 단기 조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12월 달에 다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밑불이 붙여지고 또 산타랠리가 나스닥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오면 이거 부동산 시장 다시 기가 빨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기가 많이 빨렸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거래가도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갯벌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 그냥 뭐 썰물 빠져나가듯이 자금이 빠져나가면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그냥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른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종교적인 어떤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호가세로 버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쿠팡 빵 터지면서 뭐 이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그냥 빠져나갔죠. 3천만 명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 거의 뭐 모든 국민들이 쿠팡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그냥 삐까뻔쩍한 신축 아파트들 공동현관 비번까지도 이제 다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배달 편의 위해서 공동연관 비밀번호 수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비밀번호 딱딱딱딱 눌러서 뭐 마음대로 출입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파크포리온 뭐 최첨단 보안 시스템 24시간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쿠팡에서부터 데이터 뭐 유실이 돼버렸으니까 다 빼나갔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고스란히 그냥 문이 활짝 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헬로시티 역시도 마찬가지고 입주민 개별 설정 관리로 인해서 일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근데 쿠팡 택배 기사들 공동연관 출입번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3천만 명분이 다 빠져나갔다. 결국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헬리오시티 같은 뭐 어마무시한 단지들 자체도 상당한 보안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금 공동연관 비밀번호 유출됐나? 아주 강한 의심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천만 명. 와,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좀 국민의 이거 뭐 거의 80% 이상 90%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5개월간 이걸 몰랐다는 얘기고, 결국에서는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해야 된다. 한 1조 3천억 정도 배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전망도 나오고 있죠. 집단 소송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쨌거나 개인 이 정보가 유출이 된 거고, 쿠팡을 사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기 산간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새벽 배송 같은 건 하기가 좀 힘드니까 대부분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나 헬리오시티 같이 아주 뭐 굉장한 어떤 대규모 단지 안에 이 택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요거 데이터 다 빠져 나가 버리면 그냥 현관문이 뻥 뚫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쿠팡 주가가 5% 급락했고, JP모건이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고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비관적 전망이죠. 이탈 제한적일 것. 이 워딩 자체가 참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데, 쿠팡이 지금 마이너스 5.36% 빠졌습니다. 주가만.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죠. 자, 요렇게 지금 이 쿠팡으로 인해서 데이터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아파트 자체에 뭐랄까 이 보안성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가뜩이나 이게 뭐 아파트 보안성을 떠나서 지금 한국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황금성 아닙니까? 황금성. 뭐 아파트 뚫려봤자 그 안에 뭐 우리가 금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자체였던 황금성. 아파트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가치 확대. 이게 거의 그냥 끝판왕이었는데 이제 거래량이 급감되면서 77% 이상이 감소가 되면서 시장 침체, 투자 매력 감소되고요.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그동안 94억, 72억, 63억, 63억 찍었던 이 신고가들 죄다 엊그저께 국토부에서 폭로했듯이 그냥 사인 간의 거래, 짜고 치는 고스톱 다 거래가 띄워가지고 거품 물게 해가지고 그거 설거지 시켜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요 고점에 물린 사람은 원금이자 갚느라고 평생 그냥 노예처럼 맷돌 갈아야 하는 그런 인생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정상적인 어떤 이 부동산 시장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코웃음밖에 안 나온 거고, 닭장 같은 아파트, 그냥 타닥타닥 붙어 있는 아파트, 보안도 다 뚫려버려.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 전방위적으로 볼 때도 아파트 자체의 어떤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한 달 새 23조 원 정도 다 증시로 돈을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예탁금도 그렇고 신용대출, 대출 활용도 급증하면서 이게 아파트를 절대로 안 갑니다, 지금. 유입이 기본적으로 안 돼. 유출도 안 되죠.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경기도 아파트 보세요. 용인시 수지구 5억 3천 하락했습니다. 11월 26일. 고양시 일산 서구 11월 29일 4억 7천. 시흥시 백옷. 여기 뭐 단골 손님 아닙니까? 11월 26일 날 4억 1천만 원. 의왕시 백운밸리. 여기도 3억 3천. 시흥시 한라비발디 3억 3천. 수원시 권성구 3억 2천. 경기권 아파트가 굉장히 눈에 띄게 선이 굵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죠. 경기권 아파트의 어떤 가격 위기감이 아마 이제 집주인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겁니다. 경기권부터 거의 투매에 가까운 분양가 밑으로 던지는, 또 자기가 기대했던 가격 밑으로 던지는 물량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올 가능성 높고, 인천 역시도 지금 5억 7천, 4억 7천, 4억, 3억 8천, 3억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이제 반토막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의 여기는 이제 거의 세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인천도 역시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어떤 가격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가서 지금 예금금리 조금씩 높여서 지금 시중의 자금들 다시 은행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지금 인뱅이 나서서 주담대 상당금리를 7.7%까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예금금리 요거 뭐 조금 뭐 개미 눈곱만큼 올렸다고 해서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파킹해 놓고 그 돈 가지고
분양받아가지고 아니면 혹은 구축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런데. K뱅크 지금 7.72% 아닙니까? 뜨악하죠. 상당금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 12월 달 되지 않았습니까? 중하순 정도 되면 이제 8% 말도 나올 거예요. 그만큼 코픽스 금리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 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느냐?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 당연히 주담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데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원리금 부담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천문학적인 대출을 땡겨가지고 아파트들을 다 꽂아놨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 꽂아놓은 거 지금 흔들흔들거리잖아. 그러니까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인 것 같아 보여도 지금 금융지용도가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파트가? 지금 부채가 제일 문제라는 얘기. 이게 부채만 없으면 기다리면 돼, 아파트는. 그 사이클링 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저점과 고점이 뭐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채에 물려 있다는 얘기죠, 이게. 금융지용도가 완전히 이제 함수관계입니다. 금융 변화가 딱 일어나면 아파트 시장에 바로 직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파트가 뭐 알바노냐 나만의 길을 가련다 해서 꿋꿋하게 강남 위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못 오른다는 얘기예요. 부채에 물려 있고 그 부채는 금리에 물려 있고 그 금리는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다변화된 어떤 구도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원리금 부담이 지금 노르웨이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당연히 민간 소비 비중 줄일 수밖에 없죠. 월급 들어오면 뭐 갚아? 원금이자 갚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쓸 돈이 없는 거야.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죠. 지금 물가도 올라서 소비가 더 위축될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정상적인 거래가에서 활발하게 인풋 아웃풋 거래량이 제대로 지금 트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변동금리 아마 계속 올릴 겁니다. 지금 코픽스 금리가 2달째 지금 상승분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무리해서 급하게 집을 사기 위해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운 겨울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2022년 기사 보세요. 고스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매물 반드시 속출할 거고요. 그리고 둔촌주공을 비롯해서 헬리오시티 역시도 서울 아파트의 가격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이곳들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가격의 변동성이 일어날 겁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경기권 아파트 호가만 3억 빠졌다면 실거래가는 거의 뭐 5, 6억 빠졌던 그런 어떤 전례가 있죠. 2022년에 급매물 속출했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2022년은 1년 안에 이게 끝났지 앞으로 하락세는 1년이 뭡니까? 장기적으로 집값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가기 위해서 하향 안정화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대는 점으로 가고 있고 확실히 금융지형도의 대변화로 말미암은 이제 집값의 정상화, 집값이 좀 상식적 수준에서 좀 가격이 떨어져 줘야 뭐 실수요자들도 사고 또 뭐 주고받고 하는 거래량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훈기가 이렇게 도는 것도 국내 경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아파트 값이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아파트 값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집값, 부동산이 모든 한국 경제 생태계의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행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 때문에 기준금리 부분을 유용성 있게 탄력성 있게 가져가지 못한다. 결국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이유들 때문에 집값은 12월과 내년 1, 2월에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쿠팡의 이 데이터 유출은 거의 뼈 아플 정도로 서울의 대부분의 대단지의 현관문 그냥 다 활짝 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 충격을 지금 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규제나 대외적 환경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황금성도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반드시 겪을 겁니다. 그 타임라인을 좀 잘 살피시면서
진입을 위한 시기를 좀 잘 저울질 하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습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